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길, 황현의 부동산 세미나.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황 대표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 보면 점쟁이 같아요. 왜요? 그러면 대표님이 올리신 영상에 나온 지역들이 거의 다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으로 구역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잘 맞히시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뭐 점쟁이나 쪽집게는 아니고요. 사실상 지도를 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신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아타운 아시죠? 모아타운은 이제 지난 2월부터 정시에서 수시 신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내후년까지 추가로 35개소를 추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서울시에서 이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신속통합 기획도, 원래 신속통합 기획이 연 1회 공모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서울시 입장에서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구역 지정을 해야지 되는데, 역시 신속통합 기획도 5월 8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부터 수시 신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에서 주력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인 모아타운과 신속통합 두 개를 정시 신청해서 수시 신청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은, 이 수시 신청이 갖는 의미는 더 빨리, 더 많이 서울시 재개발을 구역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은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0년까지 약 80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재개발과 재건축으로만 약 50만 호 공급을 해야지 되는데요. 이 50만 호 중에서 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약 4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랑 신속통합을 수백 군데를 구역 지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최근 1, 2년 동안 서울시 재개발 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샀다 하면 구역 지정이잖아요. 웬만한 지역들이 지금 다 구역 지정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황 대표님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점쟁이 같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면 대표님이 올리신 영상에 나오는 지역들이 거의 다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으로 구역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잘 맞히시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뭐 점쟁이나 쪽집게는 아니고요. 사실상 지도를 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구멍난 지역들이 보이고, 그 구멍난 지역들 안에서 또 노후도가 보이는 거고, 요런 곳은 주민들 이제 현장 답사를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지역들이고, 요런 지역들은 당연히 공모를 하겠다라는 이제 촉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상 소개를 영상을 통해서 많이 해드렸는데, 저희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그냥 그림 같아 보입니까, 달타냥님? 예. 저희와 함께 하시면 조금씩 보일 겁니다. 어쨌거나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을 수시 신청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을 보면 8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수시 신청으로 전환을 했고, 2년 동안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확보한 9만 6천 가구 플러스 연내 후보지 3만 4천 가구 이상을 추가해서 총 13만 가구.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13개 단지 정도가 더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시 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확보한 9만 6천 가구라고 여기 쓰여 있지만, 9만 6천 가구에 대한 아파트 공급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9만 6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이 9만 6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몇 가지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 될까?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의구심이죠.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최근 5년, 그러니까 과거 정권 5년 동안 인허가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인허가 물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상 금리 문제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상당히 고압 조정장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거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조정장이 이어질까? 물론 최근 거래량이 이제 많이 반등되면서 이 조정에서 보합, 강보합으로 좀 전환은 됐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임대차 시장이라든가 매매 시장은 큰 난관을 한 번 정도는 부딪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를 우리가 좀 대비해야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으로 계속해서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되는데, 공모만으로는 너무 늦다 보니까 수시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하는 후보지의 권리 선정 기준일은요, 우리 이제 권리 선정
산정 기준일이 또 중요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2년 1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올 안에 신속통합 민간재개발로 지정되는 곳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인데 이제 수시 신청으로 바뀌면 내년부터 2024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별도의 요일을 정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신속통합 민간재개발로 구역 지정되지 않은 곳들은 2022년 1월 28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권리 산정 기준일로 추진이 되는데 그 새로운 권리 산정 기준일은 별도의 요일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별도의 요일은 아마 구역 지정일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수시 신청으로 진행이 되면서 구역 지정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일까지 착공 신고만 넣으면 더 이상 현금 청산 대상은 아닌 거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나 신속통합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인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통합은 지금 46개소를 앞으로 선정하겠다는 거고 모아타운은 이미 65개소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제 생각에는 잘하면 모아타운 시범지구인 번동이나 천호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안에 아마 2주까지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봅니다. 2주까지 진행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재개발 역사상에 한 획을 긋는 겁니다. 모아타운이 나온 지 이제 1년 반 정도 뭐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죠? 그런데 무슨 구역 지정일, 주업 설립인가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관리 처분까지 3년 안에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지금 천호동이라든가 번동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조합 설립 동의율이 상당히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지역들은 현재 시공사들이 앞다퉈서 시공비만 조단이거든요. 시공비만 1000세대가 넘으니까 조단이기 때문에 일군 업체들이 앞다퉈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막 레미안이고 자이고 프로지오고 아이파크고 플랜카드 걸려서 난립니다. 지금 그 지역들은. 그래서 어쨌거나 2026년까지 100곳을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수시 공모 선정 발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을 지정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만 하면 현금 청산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신속통합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는 별도 여유를 정한다고 하니까 모아타운처럼 구역 지정일 다음 날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지정을 할 것 같고 착공 신고가 되면 현금 청산에서 좀 면죄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인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빌라 시장이 어마어마한 양극화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걸 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요즘 빌라 시장이 말 그대로 풍지박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특정 지역, 원하는 지역에 재개발 소액 투자 물건을 찾으러 몇 번 임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건이 없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 시장이 어마어마한 양극화 시장으로 번져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뭐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빌라 시장이 일반 빌라가 있고 재개발 빌라 시장으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빌라 시장은 지금 뭐 역전세라든가 뭐 빌라왕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기가 별로 없죠. 근데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물건도 없지만 높은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붙어져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 시장도 초기 재개발 시장이 있을 거고 제가 숙성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숙성된 재개발 시장으로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숙성된 재개발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뭐 부가현 뉴타운이라든가 아현 뉴타운이라든가 뭐 장인 뉴타운, 이문 희경 뉴타운처럼 이제 조합 설립은 어느 정도 다 됐고 이제 관리 처분 정도를 남겨놓거나 사업 시행 인가를 남겨둔 그러니까 재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숙성된 재개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초기 재개발과 숙성된 재개발의 또 차이가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드러나고 있는 게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단숨에 피가 평균 3, 4억에서부터 많게는 5, 6억 이상씩 피가 엄청나게 피가 붙고 있고 이 숙성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가 10억씩 붙어 있었잖아요. 10억에서 12억, 13억씩 프리미엄만 붙어 있었다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많게는 3, 4억에서부터 작게는 3, 4억에서부터 많게는 4, 5억까지 프리미엄이 좀 낮게 가격이 좀 다운돼서 매물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매물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남뉴타운도 보니까 1구역에서 5구역까지 지난주에 물건이 딱 하나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격대가 거의
5구역에 나와 있는 빌라 하나가 거의 20억에 육박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팔려버렸어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도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거기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13,000세대가 들어가니까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노량진 뉴타운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전체 구역에서 물건이 딱 2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 거예요. 노량진 본동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공공재개발로 구역 지정이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또 물량이 또 없고,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도 또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재개발이 아주 순조롭진 않지만 잘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도 물건이 2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쨌거나 이 초양극화 시대에 모든 게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소득의 양극화, 그죠? 거주의 양극화, 지역적인 양극화. 이 양극화로 인한 불균형은 계속해서 심화될 거고, 어쩔 수 없이 현실이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또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구조로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빌라 시장도 어마어마한 이 양극화 시장으로 돌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빌라, 세를 놓고 싶어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빌라. 이 반면에 입지에 대한 장점을 얻고 등에 얻고 재개발에 대한 이슈를 얻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빌라 시장, 이런 식으로 좀 빌라 시장이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양극화 시장이 이제 현실화돼서 가격적인 격차가 점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면 이런 아마 영상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1급지 부촌이 될지요. 이게 이제 노량진에 대한 영상이잖아요. 1년 전에 이게 조회수가 한 29만 조회수까지 나온 영상인데, 자, 이 노량진에 대한 영상을 얘기했을 때 1년 전입니다. 투자 금액이 사실상 상당히 저렴했어요. 지금보다 상당히 저렴했는데, 제가 여기서 언급한 지역 중에서 노량진 13구역이 이제 존치주의 구역 중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고, 8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죠. 이제 요것도 이제 번동에 대한 모아타운 확정으로 3개월 만에 3억을 벌었다는 영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왕십리역. 저희가 왕십리 쪽에 있는 영상을, 아니죠. 이 서울에서 1급지 부촌이 될 지역이 왕십리 지역이죠. 이 왕십리 지역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그 지역에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몇 달이 있다가 무려 3군데가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마장동과 사근동과 왕십리 4구역이 구역 지정이 됐고, 요 아래쪽도 또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 뭐 노량진에 대한 이야기, 투자금 5천만 원으로 6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까지 가격이 오른 이야기, 청량리가 노후도 80%, 투자금 9천만 원, 실화냐, 뭐 이런 이야기 등등.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 중에서 직접 현장 답사를 갔다 오셔서 뭐 계약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저희가 좋은 좀 버팀목이라든가 지침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조회수가 한 29만 조회수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조회수가 29만 조회수 중에서 0.1%면 한 200명, 290명 정도. 그 정도 0.1%? 0.1% 정도만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갖고 좀 자산을 형성하시고 부자가 되는데 합류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와 계속해서 함께를 하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신규 지역, 신규로 좀 구역 지정이 될 만한 지역, 그리고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듣고, 그 주민들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재개발에서 뭐예요?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수시로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신규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아타운이 신속통합이 수시 신청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런 지역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해서 영상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신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탄장님, 노량진이 땡깁니다. 노량진이 좋아지나요? 노량진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잠깐 나온 김에, 이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지도를 보고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량진이라는 동네인데요. 여기가 뭐 안 좋아질 일이 일단 없을 것 같고요.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입지가 일단 노량진역이 있고요. 그죠? 노량진역이 있고, 지금 이 앞에 있는 보지가 수변복합 거점 도시가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수변복합 거점 도시가 만들어지는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요? 호텔, 업무타운, 주상복합, 노량진 신역사가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여의도 재건축 시장이 있고, 맞은편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있죠. 동부 이천동이 있고, 한남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반포 재건축 시장이 있잖아요. 또 반포 재건축 시장이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노량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되냐?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요. 노량진 1동이 있고 노량진 본동 딱 세 군데 블럭밖에 더 이상 투자를 못 해요. 근데 이제 뉴타운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투자금이 한 13억대. 근데 뉴타운 안에는 현재 앞서 얘기한 것처럼 1구역부터 8구역까지 현재 2주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 2주가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 2주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2주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노량진 뉴타운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들어오는 매머드급 하이브랜드로 다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파트 시세는 마포를 훨씬 능가할 걸로 보이고 흑석동 역시 훨씬 능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량진 본동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실거주를 해야지 되는 난관이 있고요. 그럼 이제 남은 지역은 뭐냐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노량진 1동인데 노량진 1동 중에서도 절반은 법인에서 또 토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미 철거를 해놨죠. 지역주택조합을 짓기 위해서 이미 철거를 해놨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역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또 노들섬에 대한 개발 호재도 있고 이 한강변을 거슬러서 위아래 쪽으로는 다 뭐예요? 초고가이면서 초고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갈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변에서 정말 유일하게 제 생각으로 합정동과 노량진 정도가 앞으로 구역 지정이 될 만한 곳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선호님,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들섬 개발에 대한 설명드리니 관심이 많이 생기셨잖아요. 그러면 관심만 갖지 마시고 바로 그 다음날 현장을 뛰어가야 된다. 뛰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현실로 만들고 가서 몸소 좀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단하게 노량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어쨌거나 잠깐 말씀드렸는데 더 많은 영상이 있죠. 저희가 영상을 지역적인 영상 올린 것만 해도 수십 개니까 그 수십 개 중에서 거의 한 7, 80%가 저희가 올린 영상 지역들 중에 7, 80%가 거의 다 최근 1, 2년 동안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길 황현의 부동산 세미나.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